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링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패턴은 공유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 보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는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칼집을 내서 표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조립을 하실 때 더 정확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 안감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원단을 사용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이 풀리기 때문에 원단 사용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목공풀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하실 때는 목공풀을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단을 하실 때 본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공풀을 이용해서 본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목공풀은 시간이 지나면 투명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단이 된 지퍼창은 테두리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다 피하를 해주셔야 되고요.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는 보강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퍼가 들어가는 곳에는 미리 엣지코트 작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웨빙 작업하실 때 웨빙을 가려주는 그 가죽이 있는데요. 그 가죽에도 보강제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테두리 부분에는 엣지코트 작업까지 미리 해주시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지퍼 상하지가 들어가는 곳에는 미리 표시를 해서 그 부분까지 작업이 될 수 있게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퍼 작업하실 때 이 붙이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지퍼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패턴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내부 안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감 사이즈도 똑같은데 이 중앙선에 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반으로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접을 접어 주시는데, 시접은 8mm 라인으로 해서 시접을 접어 주시면 겉감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하고 안감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일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지퍼창 라인에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아래쪽 가죽이 연결이 될 때는 지퍼 끝나는 선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감도 똑같이 겉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겉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감싸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몸판 앞뒤로 재단을 하시고 테두리 부분에는 이렇게 얇게 피알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테두리 부분에만 본딩을 하시고 보강제랑 같이 접착이 될 거예요. 보강제는 몸판 사이즈하고 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한 거는 MVR 보강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뭐 VXP나 아니면 마이크로 화이버 같은 원단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뒷면에 들어가는 웨빙 모모는 제가 패턴에도 사이즈 두 가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하나는 38mm 사이즈에 맞는 모모를 만들어 드렸고 장식도 38mm 사이즈 사용하면 되겠죠. 그 25mm 웨빙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작은 사이즈의 그 패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웨빙 스트랩에 들어가는 이 가죽 패치는 윗부분에만 일단은 목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해서 겉면 부분에만 목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들어가는 웨빙은 겹쳐졌을 때 길이가 한 7cm, 8cm 정도 되는 길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겹쳐지는 게 아니고 약간 엇비슷하게 해서 층을 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조금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각이 집니다. 자, 그리프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 가죽 패치가 들어가는 위치에 본딩을 해주시고 이렇게 접착을 해주신 다음에 마른 송곳으로 일일이 구멍을 다 뚫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데 위에 하셨던 것처럼 아랫부분에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몸판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포켓인데요. 포켓은 시접이 안 들어가 있는 패턴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접을 넣어서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본 패턴보다는 한 8mm 정도 여유 있게 재단을 했습니다. 패턴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작업을 하면서 엣지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따로따로 작업을 하셔서 재단을 하시는 것보다 앞뒤 가죽을 본딩을 하고 겹쳐진 상태로 한 번에 재단을 하시는 게 더 깔끔하고 엣지 작업 하시기에도 더 예쁘게 나오세요. 자, 포켓의 뚜껑을 작업을 하실 때는 살짝 굴려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그냥 일자로 평평하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장식을 체결을 하셨을 때 들떠요. 들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인이 잡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가죽 그 지관 있잖아요. 그 지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라인이 예쁘게 나옵니다. 네, 테두리 부분에는 엣지 작업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포켓 뚜껑하고 시접이 접힌 라인에는 바느질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바느질이 두 번이 들어가는데요. 끝부분에 들어가는 선에 하나 들어가고 윗부분에 들어가는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포켓은 본딩을 하시기 전에 장식을 먼저 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테두리 있는 부분은 바느질까지 해주세요. 자, 몸판에 안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감 작업 하실 때는 전체 본딩 하시는 게 아니고 테두리 부분에만 본딩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이핑하는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 라운드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세모나게 칼집을 내서 자연스럽게 라인이 잡히게 해주셔야 돼요. 몸판하고 옆판이 연결이 될 때는 사선이나 다이아몬드 그리프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오울 그리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핑 라인에 맞춰서 그리프 작업을 하시면 뒤쪽에 구멍이 나오잖아요. 그 구멍이 난 부분을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송곳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미싱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만든 슬링백은 지퍼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 뒤로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앞쪽에 들어가는 부분 윗부분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본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립을 하실 때 그 위치에 맞게 결합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조립을 하실 때는 조금 전에 작업하기 전에 음펜으로 마킹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맞는 패턴대로 작업을 해주시고, 자, 패턴에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칼집을 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자, 조립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느질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송곳으로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엣지 작업을 하셔도 되고, 테두리에 바이어스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볼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원단이 아니라 가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바이어스 작업하시기 전에 바이어스를 이렇게 중심점을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중심점에 뭐 열펜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접어가면서 주름을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엣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 단면하고 바이어스 중심점을 맞게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앞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영상이 안 찍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조립하는 부분까지만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앞뒤 이 중심점 맞춰서 결합을 해주시고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이 끝나고 나서 가방을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안쪽에 바이어스 된 부분이 아직 라인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파라플루이나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더 잡아주시면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방을 뒤집어서 그대로 놔두면 모양이 각이 안 잡혀요. 그래서 꼭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슬링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해도 가지고 다니기엔 굉장히 편한 가방이더라고요, 슬링백이. 자, 패턴은 어렵지 않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가방이죠. 바이어스도 들어가고 파이핑도 들어가고 지퍼도 들어가고.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이라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 같아요. 네, 여러분도 패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흥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